상업등기법은 회사의 법적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과 법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회사를 포함한 상인들이 이 회사는 이렇게 존재해요 라고 세상에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회사 설립, 본점 이전, 이사의 변경, 해산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인 기록에 남겨서 누구나 확인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려 할 때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표자는 누구인지,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정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상업등기입니다. 상업등기법은 회사와 상인이라는 법적 실체에게 사회적 신뢰를 부여해주는 공시제도이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기둥 같은 법입니다. 상업등기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상업등기의 목적과 기본 용어를 정의하고 등기의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에서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업무 처리 주체로서의 등기관, 그리고 등기소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의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등기부 등에서는 등기부의 구성 방식과 보존 방법, 등기부의 열람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절차, 전산자료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장 등기 절차는 상업등기의 중심이 되는 절차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등기 신청의 원칙, 신청인의 자격 요건, 등기의 각하 사유 및 정정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이의 신청 등에서는 등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 및 항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의 목적과 절차, 관할과 행정운영, 그리고 권리 구제까지 포함하는 상업등기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절차법입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 아니라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규율하는 절차법입니다. 법의 보호나 확인을 요청하는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때 또는 상호 말소와 같은 등기 신청 등을 할 때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이 중심이 아니라 공익보호나 법질서 유지가 주요 목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이며 결국 비송사건 절차법은 크게 다투지 않되 중요한 질서를 조용히 조율해주는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비송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적용을 받는지,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 신청과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는 전체 비송 절차의 틀을 잡는 기본적인 절차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편은 민사 영역에 속하는 비송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법인에 관한 사건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에 관한 내용과 신탁에 관한 사건, 그리고 재판상 대위와 공탁, 보관, 감정에 관한 사건, 법인 등기 및 부부재산 약정 등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편은 개인의 권리나 재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분쟁성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3편은 상사, 즉 기업 활동과 관련된 비송 사건들을 다룹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편은 상업활동의 질서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건들을 규율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비송사건 절차법은 총칙을 통해 절차의 틀을 마련하고 민사와 상사 영역을 구분하여 각 분야에서 분쟁이 아닌 사건들을 조용하고 정밀하게 다루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사적 질서의 평화로운 유지와 공익적 질서의 보장을 동시에 지향하는 절차 중심의 조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감의 제출 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개정으로 인해 제7장 전자인감증명서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인감증명서란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인감증명서는 회사 또는 법인 대표자가 상업등기 절차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인감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법령이나 예규에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종이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제출하면 법적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젠 조문별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제35조는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의 이용 승인으로 먼저 발급 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여야 하며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관은 등기기록과 대조,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승인하며 이 신청서는 5년간 보존됩니다. 제36조는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활용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의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확인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이 제공됩니다. 이 발급증을 지정된 행정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실제 전자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발급증은 하나의 용도에 단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제37조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 내용으로는 전자인감증명서 본문에는 인감 및 인감 제출자의 정보,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습니다. 및 이 전자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라는 증명 문구, 그리고 발급 연월일, 전산운영 책임관 증명, 전자이미지관인이 포함되어 발급됩니다. 제38조 전자인감증명서의 확인 절차로는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 행정기관은 바로 등기소입니다. 등기소는 발급 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전산망에서 전자인감증명서를 열람합니다. 부동산 등기 업무는 부동산 등기 시스템을 통해, 동산 채권 선박 공장재단 등 기타 등기 업무는 사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합니다. 부수 업무, 신청정보 열람, 확정일자, 등기정보 제공 등 도 코트넷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전자인감증명서는 최초 1회 열람 시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출력된 문서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문서만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전자인감증명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자인감증명서는 기존의 종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으로 등기 행정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한 번의 이용 승인 절차를 거치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비대면으로 등기 신청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활용이 기대됩니다.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전자 방식이지만 그 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